시작! 빼빼로데이 11월 11일 빼빼로하고 관계없습니다만 목요일 11시 37분 오늘도 목요일 촬영. 오늘은 혼자 촬영. 이영수 대표 배신 때리고 딴 데 일하러 갔어. 다른 방송 갔나? 왜 이렇게 혼자? 변함없이 항상 나오는 거지만 텔레그램 가치투자클럽, 네이버 카페 스톡헌터 많이들 이용해 주시고, 왜 이걸 자꾸 강조하냐면은 기업들을 잘 선택하는 게 이제 실제 수익률하고 투자자들은 관심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치투자클럽의 장점을 잘 이용하시면 되고. 자, 갑시다. 뭐가 궁금한가? 시황은 괜찮습니다. 오늘 목요일날 아침에 본방에도 얘기했지만 뭐 뉴욕의 CPI 소비자 물가가 급 31년 만에 뭐 최고치가 나와서 금리 인상이 빨라질 수 있는 우려 때문에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았다. 이게 이제 미국의 타이틀인데 괜찮습니다. 아직 괜찮아요. 신경 쓸 필요 없어. 계장가는 좀 떨어져서, 물론 지금도 좀 한 12포인트 떨어지고 있고, 코스닥은 좀 오르지만 떨어지면 사면 됩니다. 목요일하고 금요일. 이 방송이 이제 금요일날 저녁에 나가서 시차 때문에 조금 안타깝긴 한데, 저는 진짜 그렇게 봐요. 물론 그거를 막연하게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 합당한 논리의 근거. 첫 번째는 판이 깨지지 않기를 바라는 미국과 중국의 온화한 제스처. 월요일날 15일날 미국과 중국의 정상들이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해. 정상회담을 항상 할 때는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뭐 주저리 떠들다가 안녕 하고선 뒤에 가서 딴소리하고, 물론 딴소리는 좀 하겠지만 그렇게 하진 않고 뭔가 모종의 합의나 화해를 하고 가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야 되고, 지금 양쪽 국가 모두 발등에 불은 떨어져 있지.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물가가 지금 작살입니다. 막 올라간단 말이야. 급등하고. 미국도 물가가 올라가고, 그게 이제 공급망이 엉키면서 뭐 그 전으로 들어가면은 뭐 탄소 배출권 때문에 석탄과 석유, 이 화석 연료를 쓰는 거를 갑자기 줄이는 바람에 전력난이 시작됐고, 중국에서 그 전력난을 빌미로 생산을 줄이니까 미국으로 넘어가야 되는 생필품들이나 여러 가지 공산품들이 원활하지 않고, 이게 물가를 또 자극시키고, 결국에는 숫자로 나타난 게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급등하니까 저녁에 바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 발표했는데 세게 나오지. 그럼 물가가 올라가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중앙은행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라고 하는 데는 인플레이션 파이터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듯이 인플레이션에 적응을 계속해서 조절을 해야 돼. 그게 이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맨데이트라고 하는, 연준의 맨데이트는 수요발 인플레이션에 적합화되어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경기가 과열돼서 사는 거로 물가가 올라가면은 금리를 올리거나 통화 정책을 하는 거에 적합화돼 있단 말이야. 공급발 인플레이션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야. 여지껏 특수한, 지금처럼의 아주 독특한. 그러니까 연준은 준비가 안 돼 있고 연방 준비 제도도 모른다 그랬잖아. 그 지난주에 얘기했던 게, 채권 시장이 막 금리 시장이 엉망진창으로 꼬여 있어가지고 금리 플레이어들이 손실이 크고, 그래서 주식에 신경을 못 쓴다 이거인데, 지금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적응을 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어. 미국의 주식시장의 특성이 있는데, 미국은 기업이 돈을 벌면은 자사주를 사들여. 유통 주식을 계속 줄여. 그리고서는 뭐 배당 정책도 늘리고 배당도 많이 하고, 이런 관리들을 잘하기 때문에 계속 주가가 희소성을 갖고 있다고. 뭐 조금만 그래서 올리는 거지. 어찌됐건 미국과 중국의 그런 상황들을 본인들이 잘 알기 때문에 망치지 않기 위해서 화해 제스처를 할 거고,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조금 누그러질 거야. 왜 그러냐면 그 BDI 지수를 들어봤을 거야. 뭔데? 그거 아니야? 네, 운임지수예요. 네, 발틱 드라이 인덱스라는 건화물 운임지수. 이게 지금 한 달 사이에 반토막이 났어. 작년 12월 달에 한 1300포인트 정도 됐는데, 올해 10월까지 5600포인트까지 갔었거든. 몇 배야? 3배 되나? 4배. 그러니까 1300이 5600을 갔으니 대충 4배 되잖아. 그지? 4배가 갔던 게 한 달, 10월 달 한 달에 2600으로 반토막이 딱 났어. 운임지수가 반토막이 났다는 얘기는 배가 돈다는 얘기거든. 배가 돌아. 배가 막 이렇게 내리고 싣고 또 가고 막 해.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조금 누그러질 가능성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뭐 너무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긴축이 빨라진다. 이거는 그냥 우려일 뿐이지 실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가가 또 많이 떨어졌고 우리나라는 디커플링 때문에 많이 떨어졌죠. IT 신이 지금 오늘 안 나와가지고도 다른 미팅하러 간 게 이제 IT가 작살이 나가지고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순서와 그 시점의 그런 차이점이지. IT가 내년에는 오릅니다. 오를 거예요 분명히. 예. 가장 뜨거운 게 뭐야? 지금의 주류는 뭐다? NFT, 메타버스. 똑같은 얘기지만 메타버스, NFT, 코인, 가상화폐 연결고리지. 게임 업체들이 난리잖아. 이게 재밌는 게 시세는 재료도 있지만 수급. 위메이드에서 그 얘기가 있었는데 위메이드가 지금 주가가 하늘나라로 갔어. 왜 그렇게 됐냐면은 금리 시장하고 아까 똑같은데 금리 플레이어들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어떤 그 가이던스나 뭔가 대응책이 보이지 않으니까 대충 이 정도 레벨이면 이 인플레이션 물가에 금리가 적정할 거야라고 포지셔닝을 했는데 반대로 자꾸 가니까 이 포지션이 터져. 그러면 손절을 해. 풀어야 돼, 손절. 그럼 또 이 정도인가? 했는데 또 반대로 가면 풀어. 로스, 컷. 개인 투자자도 그렇잖아. 주식을 샀는데 막 떨어지면은 어느 정도 자기의 원칙이 있으면은 로스컷을 하듯이. 그게 이제 주식시장에서 그 일부 연말이 다가오니까 매니저들이 뭐 자기 이제 그 수익도 좀 챙겨야 되고 실적이 나와야 되니까. 근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항상 꼬이잖아. 엉켜 있고 중간에 끼어 있고 그 엄마 아빠가 대판 싸우면은 굶는 건 애들밖에 없다. 그런 형태지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저러고 있으니 중간에 껴가지고 요소수가 날리고 요소수 하나에 나라 경제가 왔다 갔다 하고 오줌인데 오줌 소변이잖아. 몰라? 우리 어렸을 때는 소변통을 그 재래식 화장실에 놔두고 오줌을 수거해 갔다고 비료로 쓴다 그랬는데 한때는 그걸 가지고 바카스를 만든다는 양설도 있고 색깔이 비슷하니까 나은이 잘 모르겠구나. 자, 하여튼 중간에 끼어있는 우리나라의 처지를 봤을 때는 공매도 치기 딱 좋거든. 그리고 또 이제 게임 업체들을 공매도를 이제 실적이 좀 안 나올 게 뻔히 보이니까 그 위메이드를 공매도를 막 쌓아놨어. 근데 갑자기 NFT하고 메타버스하고 코인이라는 걸로 붙이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막 올라가니까 공매도가 이제 손실이 나잖아. 막 다급한 거야. 그러면 조금씩 로스, 숏 커버를 해. 그러면 시장가로 사서 주식을 갚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더 올라가네? 또 갚아야 돼. 지금 그 맥스로 돼 있는 단계까지 많이 와 있는 종목들이 있대. 펄어비스도 그렇고 공매도를 쳐놨는데 주가가 자꾸 올라가니까 컴투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노리는 거야. NC소프트가 그걸 노린 거지. NC소프트는 사실 나는 부정적으로 좀 봤잖아. 왜냐하면 그 순수하게만 봤을 때는 조금 안 좋잖아. 게임도 좀 흥행에 실패할 것 같고 내부 인력도 이탈이 되고 여러 가지로. 근데 이래서 이런 걸 나만 아나? 공매도도 알지. 공매도들이 매도를 쳐놨는데 주가가 이제 확 감아버렸잖아. 그럼 당황스러운 거야. 위메이드에서 그런 경우를 해봤기 때문에 당황스러워서 공매도가 쫀다. 그러니까 지금 수급의 대결, 공매도와 광매수의 대결. 광매수가 잘하면 이길 수도 있다. 왜냐면 시장에 돈은 많아. 지금은 긴축이 아니라고. 인플레이션은 올라가지만 금리를 지금 안 올려. 멀었어 아직. 그 다음에 또 하나. 시장이 왜 메타버스와 NFT와 가상화폐에 이렇게 광분을 할까? 궁금하지 않냐? 첫 번째는 중앙은행에 대한 반목적인 불신. 아까 얘기했잖아. 중앙은행은 수요발 인플레이션의 디맨드 권한을 조절할 수 있는 맨데이트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자꾸 물가가 지표가 올라가니까 시장에서는 저 왜 저러지? 중앙은행이 잘못 판단하는 거 아니야? 근데 중앙은행이라는 게 뭐야? 중앙 집중형이란 말이야. 거기 다 때려 쳐 모아놨잖아. 절대 권력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반기를 든 게 뭐야? 분산형이라고. 장부를 막 분산하는 그 개념이 블록체인이지. 그지? 코인. 그런 게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거지. 탈중앙화를 지금 이제 추구하는 부분도 있고, 뭐 너무 달러에 집중된 것도, 물론 이게 뭐 힘의 어떤 균형적인 측면이지만, 그런 하여튼 중앙은행에 대한 반목적인 불신이 있고, 두 번째는 현실 세계에 대한 염증이지. 뭐 장기화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강화된 방역, 뭐 지쳐가는 일상, 아예 또 마스크, 거기에 이제 저출산 고령화, 인플레이션의 얇아진 지갑, 물가는 다 올라. 장 보러 나가면 10만 원 가지고 뭐 살 게 없어. 근데 뭐 임금은 그대로야. 청년 실업,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또 막 급등하니까 갑자기 벼락거지 된 것 같고. 그러니까 현실을 피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가상현실, 메타버스에 가면은 뭔가 조금 돌파구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게 메타버스, NFT, 가상화폐, 블록체인이 바이오를 처음 대하는 느낌이랑 똑같아. 바이오 기업들이 주가가 막 한때 광기처럼 올라갔어. 왜냐하면은 될 것 같거든. 되기만 하면은 대박이야. 그러니까 누구도 몰라. 검증을 못 해. 이것도 똑같아. 메타버스도 그렇고 NFT도 그렇고 다 몰라 사실. NFT 구조 알아? 몰라. 그냥 NFT 그러니까 NFT라고 하는 거지. 대체 불가 코인이라고 하는 뭐 영어식의 뭐 non-fungible coin 뭐 이런 것들은 난 정말 테크 토큰. 뭐 나도 잘 몰라 공부하는 단계라서. 근데 이제 메타버스 안에 그런 것이 완성되려면은 경제 활동이 들어가야 되는데 코인으로 경제 활동이 전복됐잖아. 게임을 통해 가지고 P2E라는 개념도 나왔고 Play to Earning 게임하면서 돈 벌다. 약간 마이닝 그 안에 내 캐릭터가 막 채굴하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코인화 시켜. 물론 그게 경제적 타당성은 낮아. 그래도 이제 뭐 했지. 그리고 세 번째가 아까 얘기했잖아. 어차피 다 모르는 깜깜이 세상이라고. 다 몰라. 다 몰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요소수 파동이라는 걸 겪으면서 그 전에 나가면은 일본의 이제 그 원재료 반도체 소재 파동이 한번 있었지. 거기서 딱 멈추니까 우리 난리가 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간적인 낑기는 입장이 많다고. 원료를 다 수입해와. 자원을 수입해와. 그러면서 그거를 가지고 가공을 해서 수출을 파는 그런 제조업의 형태지. 그러니까 요소수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뒤에 또 얘기하겠지만 다른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그게 없잖아. 뭐 들어오는 게 뭐 있어. 그냥 전기만 연결되고 인터넷만 돼 있으면은 도구만 있으면은 그 안에서 뭐 다 사잖아. 나이키 브랜드도 이제 루이비통 가방도 막 브랜드화 시켜서 몇천 원에 살 수 있겠고 뭐 하여튼 그런 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지금 말했듯이 2차 제조업 기반의 국내 경제 취약성. 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PSR이나 PDR이라는 개념. PSR은 이제 매출액 대비 뭐 측정하는 밸류에이션 하는 거고 PDR은 드림 레이쇼라 그래서 꿈의 가치를 그러니까 미래 아까 얘기했잖아요. 게임 업체가 지금 뭐 메타버스와 NFT와 블록체인과 코인으로 돈을 벌 거야 라고 추측하는 거지. 언제? 한 20년 벌 거 지금 쫙 땡겨와가지고 주가에다가 막 녹이는 거지. 그러니까 막 다 녹이는 거야. 그러니까 게임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왔던 NC소프트도 그 흐름을 놓칠 수는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한다고 하잖아. 안 할 수도 없어. 그게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기업이 또 나와야 되겠지. 넷마블도 뭘 할 것 같지. 하이브가 있잖아. 넷마블은 하이브가 있단 말이야. 하이브. 지금 주가도 안 오르고. 그럼 얘네도 뭐 바보겠니? 뭐래도 한다. 하이브 나왔지. 하이브. 컴투스 올랐어. 컴투스 오르지. 그러니까 끝은 어딘지 몰라. 좀 과열이긴 하지만 끝은 어딘지 모르고 이게 패턴이 뭐냐면은 예전 같으면은 과열일 때는 동시다발로 다 떨어진다. 근데 이거는 많이 오른 걸 팔아가지고 덜 오른 걸로 가. 게임 업체 중에서도. 그래서 컴투스나 하이브, 위메이드나 이런 게 좀 과열이다 싶으면 조금 줄여가지고 넷마블로 이렇게 막 체인징을 해. 그게 또 젊은 매니저들이 있어. 게임을 잘 아는 뭐 프롭 데스크라고 하는데 자기 매매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증권회사나 금융사에 자기 자본으로 매매하는 프롭 데스크에 있는 애들은 젊어. 공격적이야. 세게 해. 그럼 가만두겠냐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요도수랜다. 요소수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매번 내가 강조하지만 식량이야. 식량이 지금 알게 모르게 이제 물론 이제 기사 내용은 세계 식량 지수가 있어요. 어디서 발표하는지 뭐 찾아보면 다 나와. 세계 식량 가격 지수. 이게 이제 하이 스토리를 치지 자꾸. 왜냐면은 먹는 거는 유제품들 같은 것도 있단 말이야. 우유, 치즈,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이 오르고 뭐 곡물 가격도 오르고 지금 곡물이 그 아까 얘기했던 요소수 석탄에서부터 시작된 파동 비료 얘기 들어봤을 거야. 비료도 내년도 파종 시기에 불안하다. 이때 정부는 비축분이 널널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 그건 정부 얘기고 정부를 믿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식량 가격이 지금 들썩이는데
미국과 중국의 교역이 아까 처음에 화해한다 그랬어. 화해. 완전히 화해는 아니야. 원샷으로 화해할 수는 없어. 자, 우리 이제 끝냅시다. 이런 걸 얘기를 할 수는 없다고. 근데 지금은 물러서는 풀백을 하는 물러서는 이유는 이대로 가다간 다 죽게 생겼거든. 미국도 죽고 중국도 죽고 다 죽어. 그리고 헝다는 얘기가 막 두서웠지만 헝다는 잘 풀릴 겁니다. 자산을 매각해갖고 달러채에 대한 이자는 갚어. 왜냐면 외부잖아. 외부에서는 지랄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터트려버리면은 도미노로 터지고 나중에 국가에 대한 중국에 대한 불신이 되기 때문에 일단 헝다가 가지고 있는 달러채, 외채에 대해서는 이자를 갚아줘. 자산을 팔아가지고 조금씩 팔아. 그 다음에 내부의 위안화 채권에 대해서는 헤어컷, 머리 잘라. 이자 자른다고. 요것만 받아 이자. 빚잔치. 그게 돼? 되지. 공산주의 국가니까. 내부에서는 야 적당히 이것만 처먹고 그냥 물러서 이거 처먹으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부의 위안화 채권에 대한 이자는 헤어컷 그렇게 하면서 분해시키는 거야. 정리. 이런 수순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 안 생깁니다. 오케이? 어쨌든 그룹이 거의 해체잖아. 해체해야지. 그러니까 헝다 얘기는 안녕. 이제 끝났어. 끝났다고 봐. 파산이랑은 다른. 찢어가지고 잘 정리하는. 그리고 중국도 그런 내부의 문제들이 지금 알게 모르게 많이 있기 때문에 더 미국과 대립하기에는 조금 저기 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한 발 물러서면 좀 이제 부양하는 정책들이 나올 거야. 여러 가지로. 그래서 하여튼 밀가루 가격이 제법 올랐어. 부셸에 $8를 뚫었거든. 역사적으로는 부셸이라고 하는 가마니의 $12 정도가 최고치야. 2007년도? 십몇 년 전이지. 기억엔 그래. 데이터 찾아봐야 되는데. 하여튼 최고치는 $12인데 지금 $8까지 왔고 $8는 10년 넘게 최고치. 밀가루, 위트. 그러면 이제 옥수수도 오르고 소이빈이라고 하는 콩도 올라. 3대 작물이라고 그랬잖아. 다 올라. 왜 오르냐 하면은 교역이 시작됐다고. 미국과 중국 간에 좀 찜찜한 것들. 아까 BDI 지수가 떨어졌다 그랬지. 그러니까 배들이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해. 날라야 돼. 안 그러면 잘못하면 굶어 죽거든. 여기는 재고가 쌓여갖고 썩고.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올라. 근데 지금은 그런 것 때문에 오르는데 내년에는 다른 이유로 오르겠지. 그러니까 요소수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식량에 대한 안보가 내년도에 큰 이슈가 될 겁니다. 분명히. 다음 주에 이제 이슈가 그렇겠지. 뭐, 에그플레이션. 이런 것도 좀 나올 거야. 어그리컬처에 대한 인플레이션. 식량에 대한 인플레이션. 왜냐하면 밀가루 가격이 주말을 경유하면서, 미국, 중국이 아까 화해. 그럼 가격이 오른다 그랬잖아. 재고 쌓여있던 거 빨리 던져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다음 주쯤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런 에그리컬처. 그러면 관련 기업은 많긴 한데 아주 더러운 기업이지만 사조동화원을 다시 한번 더 보겠어. 더럽다는 얘기는 그 사조그룹 내부의 이슈인지 뭔가 좀 주주들이 개인주주연합이 했는데 실패한 것 같은데 사조 대림에 대해서 그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무거운 것 같거든. 하지만 그래도 이 밀 가격은 또 오르지 않을까 싶어. 새우깡이 요즘 블랙 프리미엄이 나왔던 거 알아? 네, 뭐 나왔대요. 새우 맛은 잘 안 나고 오일 맛은 많이 나. 근데 요점은 뭐냐면은 이게 가격이 자꾸 오른단 말이야. 원재료 가격, 라면도 그렇고 라면도 요즘은 프리미엄 나온 거 알지? 그러면서 이제 가격 상승을 부추겨. 왜냐하면 원재료 가격이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조동화원하고 그다음에 그린플러스. 그러니까 뭐 온실적이지. 온실 재배. 요즘 햄버거에 상추 없는 거지. 양상추가 없고. 그래요? 햄버거에 양상추가 없어. 자, 그런 양상추, 온실 재배 이런 것도 좀 에그플레이션 하면은 이슈가 좀 될 것 같고. 캐리소프트. 새롭게 보는 거는 캐리소프트. 내용은 뭐 대충 다 알고 계신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고 숨겨진 뭐 메타버스 관련주 이래가지고 했는데 미국에 이제 로블록스라는 회사에 그 알지? 로블록스가 난리 났지. 왜냐하면 거기도 그냥 난리 난 게 아니라 거기는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영유아들도 있지만 초등학생들 약간 청소년들이 자기 게임을 개발해. 그래갖고 올려. 플랫폼에다가. 그러면 그걸 유료화할지 무료화할지는 뭐 자기의 선택이지만 유료화할 수도 있어. 그 다음에 그 유료화를 뭘로 하냐면 코인으로. 거기도 코인을 접목시킨 거야.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하는 거지. 메타버스라는 가상공간. 공간만 마련해주고 상점이 막 입점해가지고 기존에 자기네 상점도 있지만 기존 뼈대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서 뭐 일간 사용자가 한 4,300만 명인가? 된다고 그래 하여튼. 그러니까 숫자들이 올라오고 실적이 나오니까 주가가 광기를 한번 했지. 시가총액이 52조 원이야. 캐리소프트 시가총액 1,000억이다? 어쨌건 캐리소프트
그리고 분명히 여기도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기네 가지고 있는 콘텐츠가 좋은데 이게 어디 들어가냐면은 그 IP 3사에 다 들어가. 뭐 LG 플러스 이런 데 다 지금 들어가는데 LG 플러스에 보면은 그 백종원 아저씨, 백종원 형님 또 광고하는 거 있잖아. 애들 데리고. 근데 얼마 전 기사에 그런 게 나왔어.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로 인해서 교육 환경이 공평하지 않다. 모 국회의원이 그걸 들고 나왔어. 근데 사실이 그래. 엘리트 코스를 받는 애들이 결국에는 지배계급이 되는. 그럼 예전에는 개천에서 욕나는 형태가 됐지만 이제는 그게 안 되면은. 그럼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뭐해? 미디어, 메타버스 이런 데의 교육을 강화시키는 거지. 그 백종원 씨가 광고하는 애들 데리고 이제 막 놀면서 영어하고 막 이런 것들 나오지.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되면은 이제 저출산, 출산 장려 정책, 육아 케어 이런 이슈가 된다고. 이슈가 되면은 또 캐리소프트와 연결이 되잖아. 얘네가 중국하고도 연관 사업을 해. 홍콩을 통해 가지고 중국에 텐센트 비디오, 뭐 아이치, 요쿠 이런 비디오 플랫폼 회사들이 있는데 헬로 캐리 영어 노래가 이제 그쪽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나가. 그러면 중국도 아까 얘기했듯이 출산율이 떨어지잖아. 그러면 올리기 위한 정책들을 이제 조금씩 내놓을 거라고. 뭐 그러면 또 관련성이 있어가지고 캐리소프트는 여기저기 엉키는 게 많아. 기본빵에 자기들이 있지만 그 IP 고유 자산을 가지고 NFT화 시키고 메타버스의 플랫폼을 갖는다면은 상당히 그냥 돈 천억짜리 회사가 되지는 않을 거다. 준비 중에 있을까요? 뭐 메타버스가 됐다면 NFT가 됐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있습니다. 근데 회사 공적으로 얘기는 안 해요. 그 대표이사가 언론사 출신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언론으로 막 이렇게 터들어대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분명히 합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있잖아. NC소프트나 게임 업체들이 지금 메타버스, 블록체인, NFT, 그 다음에 가상화폐 이 구조를 안 가져가면은 그냥 사장된다니까. 안녕인데 그러면 회사 없애겠다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우주일렉 좋지. 아까 디바이스. 결국에는 지금은 소프트웨어적인 것들로만 광분을 하는데 나중에 되면은 결국엔 디바이스라는 거, 이 메타버스를 구현하려면은 써야 되잖아. 그 애플이 내년도에는 애플 글래스를 내놓을 것 같아. 가격은 한 300만 원대라고 지금 추측하는데 비싸지. 왜 그러냐면 이제 3000 dpi 수준. 요 화소가 이제 되게 선명해야지. 보통 사진 같은 것들이 픽셀이 한 4800 dpi인가 그 정도 될 거야. 그러니까 dpi가 뭐냐면 dot per inch, 1인치 안에 점이 몇 개였냐인데 4800 dpi라는 게 4800개가 아니라 4800 by 4800 독일 코페. 이 애플 글라스가 3000 dpi 정도 되니까 3000 곱하면 900만 dpi잖아. 1인치 안에 900만 개 점이 있는 거지. 근데 보통 이제 요즘 보면 좀 화소 높다 그러면 600 by 600이나 1200 by 1200 이 정도인데 3000 by 3000이니까 바이라는 건 곱하기입니다. 가로 세로. 그래서 900만 dpi, 900만 화소 정도 되는 디스플레이를 내년도에 내놓을 것 같고 그 화소 수가 그렇게 올라가고 데이터 입출력이 많으면 분명히 커넥터도 고사용화돼야 되거든요. 이거 연결하는 거. 배터리, 커넥터. 근데 커넥터는 지금으로서는 몇 개 기업이 있지만 우주 일렉트로가 계속 회자는 돼. 근데 밝히기 싫어하는 것 같아. 이거를 좀 좋아하는 매니아층들이 있어서. 왜냐면 이게 주가 빵 떠버리면 비싸게 사야 되잖아. 그러니까 조금씩 남들 안 볼 때 내년을 바라보고 그렇게 사기 때문에 좋습니다. 우주일렉 괜찮고 또 궁금한 거 디오유는 아닙니다. 그거는 빼겠습니다. 너무 비싸. 뭐 이제 조금 물량 나오고 좀 과정이 돼야 되니까 디오유나 디오유 관련된 SBI 인베스트먼트는 참 당황스러운데 뭐 조이시티도 애들 얘기 많이 하는데 어차피 시세는 그쪽이야. 그 안에서 빙빙 돌아. 누가 먼저 가고 뒤에 가느냐 뭐 이 정도인데 오케이? 자 오늘도 변함없이 맨날 변함없이 자 그 텔레그램도 뭐 코인 내놓는다는 것 같던데 자 텔레그램 뭐 어쩔 수 없는 지금 많이 쓰는 그 메신저 프로그램은 대충 다 아실 거예요. 한때는 그 엠번방 사건 때문에 너무 이미지가 안 좋아서 그런데 텔레그램 메신저에 이제 가치 투자 클럽 찾아 들어가시면은 계속 정보들이 좀 나오고 있고 오늘은 조이시티를 조금 많이
아침부터 목요일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주가가 또 사실 반응하네요. 라이브로 조금 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좋지. 우리도 39금 라이브를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만 가치투자 클럽,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 스톡헌터 거기도 같은 데니까 자료들이 많습니다. 많이들 활용하시고 다음 주에는 IT의 신이 돌아오길 바라고 집 나간 IT의 신이 다음 주에 또 다른 재료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안녕.